안녕하세요. VC 채널 VC 디스커버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ES 인베스터의 정재혁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에 한국산업은행에 2002년도에 입사해서 22년간 DCM, PE, VC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벤처 생태계의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3년간 벤처 데스크를 담당하며 인도 및 동남아시아 현지 시장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부산에 신설된 동남권 투자금융센터에서 벤처 투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 직접 투자와 더불어 스타트업 IR 플랫폼을 운영하며 지역 벤처 생태계에 대해서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5월부터 ES 인베스터로 이직을 하여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다양한 금융 업무를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열정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분야는 벤처 투자 분야였습니다. 오랜 기간 정책금융을 수행하며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자산으로 해서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민간 VC에서 제2의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민간 VC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벤처 캐피탈 업계의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신입행원 시절 운 좋게 첫 업무로 DCM, 즉 뎃 캐피탈 마켓을 경험하면서 채권 시장과 스트럭처드 파이낸스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점에서 기업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담당했고 MBA 과정 이후에 귀국하여 PE실에서 7년 이상 투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PEF 결성, 투자, 사후관리까지 투자 프로세스 전반을 담당하며 은행원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독특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벤처본부로 자리를 옮겨 벤처금융실, 넥스트라운드실, 싱가포르 벤처 데스크를 거쳐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동남권 투자금융센터에서 벤처 투자 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벤처 생태계까지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ES 인베스터는 2013년 KTB 투자증권이죠. 현재는 다월 투자증권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VC 계열사였던 I1 벤처 캐피탈을 현재 대주주인 ES 크리에이터즈가 지분 100%를 인수하여 은산그룹의 금융 계열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호를 ES 인베스터로 변경하였고 대주주의 대표이사인 정영수 의장이 겸직하며 15년 1월 키움 인베스먼트 대표이사를 영임하신 윤종현 대표님을 영입하면서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VC 업계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VC 업계의 유능한 투자심사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서 현재 총 12개 벤처 투자조합, 블라인드가 10개 있고 프로젝트가 2개 있습니다. 누적 펀드 자산 1,400억 원 가까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당분간 투자 분위기가 지금까지처럼 좋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소 기술 범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검증 단계까지 끌어올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당뇨,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약효 지속형 제형 기술을 보유한 아울바이오, ICT와 접목하여 치매 진단과 치료를 혁신하고 있는 유로핏과 같은 곳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저희 ES 인베스터는 아직 청산 펀드 트랙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모태 자펀드들의 개별 포트폴리오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모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빠른 펀드 결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최초 결성한 청년 창업 펀드 ES 4호 청년 투자조합입니다. 이 펀드의 우량한 수익률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9개 모태 자조합 모두 안정성과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어 근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PE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던
현지에 있는 탑이어 벤처 캐피탈들이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대해서 밸류업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영업 기반 확충에 기여하는지 옆에서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투자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성장 과정에 적극적으로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ES 인베스터로 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철학이며, 앞으로 저희 투자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저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를 집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나갔던 2020년 초만 해도 국내 투자기관들이 동남아시아 벤처시장에는 큰 관심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일부 국내 대형 벤처캐피탈에서 동남아시아를 타겟으로 한 역외 펀드를 운영하고 있긴 했지만 현지 법인 또는 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심천, 그다음에 인도의 벵갈루루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큰 관심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의 벤처 생태계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구 7억에 육박하는 거대한 소비시장하고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인구가 높은 구성비는 동남아 시장을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ES 인베스터 역시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오래전부터 현지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들과 끈끈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역외 펀드 조성 등 적극적인 현지 진출도 펼쳐볼 계획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 진출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회와 동시에 큰 리스크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전 시장 조사와 현지 네트워크를 충분히 축적한 이후에 서서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뿌듯했던 순간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동일한 회사에 대한 투자건으로 겹칩니다. 제가 산업은행 PE실에서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투자했던 오비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오비고는 커넥티드카 전장에 적용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담당하고 있던 블라인드 펀드에서 130억 원을 앵커로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글로벌 1위의 자동차 업계 OEM사와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무산이 되면서 재무 상황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창업자이신 대표이사와 거의 매일 통화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공동 투자 기관이셨던 한국투자파트너스 그리고 KTB 네트워크와 공조해서 회사의 잠재력을 인정해 주신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회사는 다른 글로벌 OEM사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2021년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 되면서 현재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시기가 바로 벤처 투자 플랫폼을 기획하고 운영했을 때입니다. 투자자로서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한 것도 당연하게 의미가 있겠지만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무장한 스타트업들을 훌륭한 투자기관과 연결해주는 것도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넥스트 라운드를 담당할 때는 1년에 많게는 100회 이상, 400개 이상 기업의 IR을 직접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훌륭한 창업가의 공통점은 첫째, 타겟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기반으로 해서 둘째, 본인 회사나 팀이 어떤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자만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은행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민간 벤처캐피탈로 자리를 옮겨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하고 설레임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동안 업계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셨던 선배님들, 후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ES 인베스터에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V채널 구독자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ES 인베스터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